딥시크가 여전히 중국 공산당이 치는 사기일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제2의 또는 제3의 딥시크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에 배팅을 합니다. 그리고 제 노력과 제 관심, 그리고 제 개인적인 시간과 돈도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투자의 데이터베이스 샹하이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딥시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는 사기가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라는 토양에서 딥시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기라고 아니면 뭔가 공작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딥시크가 어떻게 중국에서, 그리고 량원펑이라는 사람이, 그런 청년이 어떻게 중국 같은 주입식의 경직된 교육 환경에서 나왔을까?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과거의 중국이어야 합니다. 즉 공산당의 명령에 의해서 공작이 들어갔을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과거의 중국이라 그러면 그것은 성립이 될 겁니다. 맞는 얘기고. 그런데 저는 중국말을 40년을 넘게 배우고 또 한국 최대의 금융기관 두 곳에서 32년을 근무하면서 그 두 개 회사의 중국 사업, 자산운용 사업을 하느라고 20년을 중국에서 보내고 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지금 이 휴대폰에는 한국 친구보다 중국 친구들의 번호가 훨씬 더 많고, 그 중에는 공산당도 있고 또 구산학사라든가 이런 민주당파 8개에 소속된 친구들도 일부 있습니다. 개인 신분이지만 때때로는 지금도 중국 정부에서 하는 회의에 가서 이런저런 조언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중국 시장을 잘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은 그 나라가 크기도 너무도 크지만 너무도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하고 전통 제조업이 중국을 이끌어 가던 10년 전만 해도 오히려 경제 분석도 그렇고 투자 분석도 쉬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만 했으면 됐었는데, 이들이 소위 최근에 얘기하는 신질 생산력이라고 말하는 하이테크와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해마다 나오고 자고 나면 새로운 투자 기회가 또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2시간을 봐도 벅찹니다. 중국 시장을 겪어보지도 않은 학교에 계신 여러분들이 A주 투자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또 중국의 부동산의 변천 과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중국은 부동산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국을 잘 아는 분이라면 스스로 중국 전문가라는 얘기를 감히 하지 못합니다. 왜냐? 중국의 전문가는 전혀 없습니다. 미국 전문가가 여러분이 들으실 때 좀 이상하다는 말로 느끼시는 것처럼 저는 중국 전문가라는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매일 변하는 이 나라에서 매일 투자하고 매일 중국 투자 전문가들하고 어떤 투자 내지는 세미나를 가서 배우고 토론을 하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한마디로 딱 정의하는 중국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딥시크가 그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리 봐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왜 이것이 항저우라는 곳에서, 중국이 아니고 항저우라는 곳에서 나왔는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은 절강 지역이라는, 저장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강남 지역이라는 곳인데 그쪽은 매우 강한 기업가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중국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유교의 국가입니다. 지금은 좀 변질이 되어 있지만 유교가 한국과 대만에서도 다르게 나타나듯이 그쪽 중국에서도 다르게 지역별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북쪽은 전통적으로 권위와 체제를 중시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산동성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인천 건너편이죠. 그쪽에서 보는 유교 사상이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쪽은 간부나 또는 정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배출됩니다. 소위 말하는 꼴통 보수라고 할 수 있죠. 그쪽에서는. 그런 분들도 거기 되게 많지만 절강성이라든가 또 더 광동성 이런 쪽은 그쪽 사람들은 닭의 머리가 되더라도 봉황의 꼬리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DNA가 있습니다. 즉 머리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조그만 회사를 하지 대기업에 들어가서 남의 말 안 듣는다. 이것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저장성은 중국의 개혁개방의 전초기지였고 많은
민간의 기업가들이 배출된 곳입니다. 부동산 투기도 그쪽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잘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관리가 대단히 시장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합리적이다. 그런 곳이 항저우 내지는 절강성의 정부인데, 특히 항저우 같은 경우는 이미 20년 전부터 인터넷과 네트워크 기술을 가지고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혁신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저우는 제도 건설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앞서 있었고, 특히 그것을 다른 외국이 아니라 중국의 북쪽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쪽은 지원을 할 뿐 간섭은 최소화하고 애로는 해결해 주지만 여기저기 불려 다니는 기업가들의 회의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있는 상하이만 해도 쓸데없는 회의가 있다고 볼멘 소리를 기업가들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저우는 다릅니다. 항저우는 또 하나 중요한 대학이 있습니다. 저장 대학은 중국의 이공계 대학 순위에서 2위입니다. 물론 미국과 비교하면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그런데 소득 수준이 비슷한 그런 브라질이라든가 말레이시아에는 전 세계 100대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세계 50대 대학에만 드는 대학이 4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저장 대학입니다. 그것이 절강의 강점이고 항저우의 강점일 겁니다. 절강대학은 옛날에 여러 대학이 합쳐져서 된 굉장히 큰 대학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관련된 논문의 순위를 보더라도 10개 대학에 4개의 미국 대학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2위가 칭화대학이고 북경대와 절강대는 공동으로 6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AI 분야에 상당한 기술적인 학문적인 축척이 있는 지역이 항저우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은 사실은 베이징하고 상하이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저우에 절강대 하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또 부족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항저우에 간 인재들이 그쪽에 뿌리를 내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지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 중에서 30 내지 40%가 그 도시에 남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포커스가 되고 있는 딥시익의 량원펑 CEO도 원래는 광동성의 전장이라는 후미진 곳에서 초중고를 마쳤고 대학은 저장대학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거기서 퀀트 회사를 만들었고 중국 최고의 회사를 만든 다음 번 돈으로 한 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로봇 회사인 유니트리의 왕싱싱은 대학 순위로 보면은 저 아래에 있는 하지만 공학이 강한 절강 이공대학이라는 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저우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저우는 재밌는 게 인재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이 또 무슨 보조금이다 해서 밖에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학사생은 그쪽에 정착을 하게 되면 초기에 1만 위엔,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을 줍니다. 석사생은 3만 위엔, 600만 원을 줍니다. 박사를 공부하고 항저우에 남는 친구한테는 10만 위엔, 2천만 원을 한 번에 줍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아직도 남아있는 학생에게는 또 동일한 금액을 항저우에 있는 구별로 차등이 있긴 하지만 똑같은 금액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항저우에는 이미 벤처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만 보던 우리 눈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항저우의 GDP의 약 30%가 데이터 이코노미에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광동의 셴전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주를 이루는 즉 비교적 무거운 헤비 에셋, 무거운 산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웨이도 거기 있고 DJI도 셴전에 있습니다. 항저우는 인터넷,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라이트 에셋, 라이트한 그런 인더스트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비유를 한다 그러면 좀 머리를 써서 하는 것이고 기계 장비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IT라든가 PC 이 정도일 겁니다. 서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항저우의 이런 생태계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알리바바의 공이 대단히 큽니다. 항저우에서
20년 넘게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알리바바가 배출한 인터넷, AI, 심지어 로봇 인력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약 10수만에서 20여만 명이 넘는 인력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항주에 남아서 창업을 합니다. 한 기업이 이런 에코시스템을 만든 공은 결코 적지 않으며 그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 마윈이 민영기업 좌담회에 다시 불려간 그런 배경이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민영기업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시점도 됐지만 그런 공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딥시크가 가져오고 항저우에 6마리 용이 이어지면서 션전에 6마리 호랑이가 얘기가 되고 있고 북경에 몇 마리가 나오고 그런 수식어가 붙긴 하지만 거기는 분명히 알리바바의 그리고 그것을 창업한 마윈의 어떤 기업 생태계의 구축의 공로를 무시하지 못했을 겁니다. 션전이 굉장히 크고 또 화웨이가 있지만 그런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분명히 항저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션전의 기업가 정신도 매우 강하고 션전의 제도적인 환경도 사실 매우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아까 항저우 앞쪽에서 얘기했던 항저우의 장점 몇 가지가 션전이 좀 부족합니다. 첫째가 대학의 역사와 전통이 깊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좋은 학교 출신들이 간다 하더라도 그들의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거는 북경과 상해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 점들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떨어져서 주말 부부로 살면서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아직은 션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션전이 지금 부족한 부분은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중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DJI와 화웨이 또 화웨이의 백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협력 업체들도 많지만 그리고 그들도 AI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제조업 위주인 션전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들의 유전자는 제조업 위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항저우에 우리가 지금 상장도 안 됐는데 이렇게 공전에 관심을 받고 있는 6마리 작은 용들이 나온 겁니다. 미국은 기업의 회장님들이나 또 중요한 CEO 분들께서 미국은 참 자주 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곳곳을 다니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항저우는커녕 최근에 중국엔 아예 올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을 현지에 있는 주재원 또는 법인장들이 많이 애로사항으로 토로를 합니다. 대부분의 절대적인 모든 기업은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기업들이 중국은 관심밖에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업 인력들은 대부분은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던 게 현실이고 처우도 대우도 받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항저우는 솔직히 말하면 배 타는 서호는 알아도 그 정도만 알아도 중국에 대해서 좀 안다 뭐 이런 소리를 듣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혁신도시나 항저우 같은 그런 공직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직도 딥시크가 안 나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의 문제를 돌아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딥시크가 여전히 중국 공산당이 치는 사기일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제2의 또는 제3의 딥시크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에 배팅을 합니다. 그리고 제 노력과 제 관심 그리고 제 개인적인 시간과 돈도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항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